집을 나간 지 6개월 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여자가 있다는 거. 알고 보니까 여자가 20살도 넘게 어린 거예요, 남편보다. 자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위한 정확한 기만입니다. 자유롭고 싶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어떤 것이 나를 붙잡았을 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는 엉매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건 자유가 아니고요. 배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살이 된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갑자기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해달라고 종용을 해서 이혼을 해주고 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냥 대한민국의 평범한 엄마입니다. 남편이 대학 교수였는데 오랫동안 교수를 하다가 개업을 해서 병원이 되게 잘 됐어요. 근데 돈을 벌게 되자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변하면서 저를 한 1년 넘게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니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집을 왜 나가냐 그랬더니 가족들한테 이렇게 매여 사는 자기 인생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도 자유를 누려보고 싶대요. 근데 그때 저희 시아버님이 너무 아프셔서 제가 병간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절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렸지만 결국은 그 자기가 말한 날 짐을 다 싸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족만 챙기고 내가 남편을 못 챙겼나. 하늘처럼 떠받들었는데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문자, 카톡, 전화 다 차단하고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그래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미련하고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학 그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자체. 그래가지고 집을 나간 지 6개월 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여자가 있다는 거. 알고 보니까 여자가 20살도 넘게 어린 거예요, 남편보다. 근데 지금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없이 사는 삶에 적응은 했는데 되게 외롭죠. 인생은 정말 딱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했던 청춘의 30년이 날아간 느낌? 거기서 오는 허전함. 그런 게 문득문득 굉장히 이렇게 쓸쓸하고 허전하게 다가오거든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이 사연자분이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외도마저도 내 탓인 것 같다. 내가 너무 가족만 챙기고 남편을 못 챙겼나?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 교수님, 실제로 이렇게 외도를 당한 이런 아내들 중에서 모든 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생이 참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방귀 끈 놈이 성내고 당한 자는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남은 자는 늘 피해자고요. 거기다 배신자는 늘 당당하고 제가 이런 사연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제일 먼저 이런 분들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자기 걸 제대로 못 찾아가요. 진짜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기억할 건 지금 이 모든 상황에 아내가 죄책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심지어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잘못해서 이 남자가 떠났나? 내가 혹시 뭔가를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나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나간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럼요. 이거는 나간 자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엄청난 시간 동안을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했고 가족이 헌신했고 시아버지 병간호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빙자해서 나가서 20살도 넘게 차이 나는 여인하고 어쩐다고요? 나쁘다. 이게 이 여인, 곧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사연자가 죄책을 가질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겁니다. 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많은 그 이혼 이유. 네. 그 1위가 역시 외도랍니다. 외도. 근데 오늘 우리 사연에서도 보면 자유를 찾고 싶다. 이래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결국은 보니까 핑계였고 이게 외도였어요. 맞아. 이 남편 심리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상대방을 위한 정확한 기만입니다. 자유롭고 싶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어떤 것이 나를 붙잡았을 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는 얽매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건 자유가 아니고요. 배신입니다. 그래요. 이 남편이 지금 대학병원의 교수래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또 개원을 해서 개원의로 있는 동안에 또 그 병원이 잘 되어서 돈도 또 많아졌겠죠. 그러면 당연히 유혹하는 여러 손길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유혹에 어쩔 수 없었단 말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결혼을 선택해서 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유혹에 대한 모든 과정도 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맞아. 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자유예요? 본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희생하면 그걸 자유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이기성과 이기주의는 달라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 다 사라져도 상관없고 나만 살면 되는 것. 이건 이기주의라고 부를 거고요. 이기성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이게 내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약간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그래요. 부분인데 지금 이 남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양상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아주 형편없고 네. 또 지금 여기 보니 자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배우자로서 아버지로서 심지어 아들로서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 네, 그 어떤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한 매체에서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외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결과가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50대,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네. 외도의 경험이 오 있다라고 마이 답을 갓. 했고요. 와. 30, 40대 남성들 역시 40%가 넘는 비율로 외도의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좀 달랐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 여성은 단 9.3%만이 외도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별에 따라서 외도 경험률에 있어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점, 이것도 좀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 5, 60대 반 이상, 30, 40대 남성의 40%, 여성의 네. 9.3%. 근데 요즘에 외도는 이게 남녀 이렇게 나눠지지는 맞아요. 않는데 뭐 이게 다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성에 이끌렸는데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외도를 한 남편 또는 아내가 진심으로 나는 반성하고 뉘우친다. 날 다시 받아다오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이거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분명히 용서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참 관계가 이상하고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공식처럼 되지 않는 게 이런 형편없는 사람, 나에게 이 인생의 뺨을 후려치고 나에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열매를 남겨놓고 떠난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 내가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눈이라도 마주친다면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 사람의 이런 부분까지도 그냥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이고 이 사람이 언제든 돌아온다면 나는 그를 다시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남이 볼 땐 바보 같죠. 남이 볼 땐 맹추 같죠. 근데 이게 평생 이 사람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의 열매예요. 이 어쩔 수 없이 이 스스로 마치 이 사람이 떠난 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 사람이 돌아온다면 나는 꼭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건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이 남자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남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남자 이미 다른 여인하고 여러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보세요. 지금 이 아내가 용서한다 그랬을 때 이 남편은 굉장히 좋아할 거고요. 그리고 뭐 집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 다시 또 나가요. 또 다른 유혹이 있으면 2번이고 3번이고 나갈 수 있는 남자입니다. 지금 20년, 30년 넘는 세월 동안을 함께 해온 그 언약을 저버리고 살다 보면 눈이 뒤집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이 내가 벌써 회복의 지점이 있고 그 순간이 아니다 싶은 순간이 되죠. 그러면 빠르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 남자
저한테는 지금 돌아올 생각이 없고요. 나중에 병들어야 돌아올 겁니다. 그때 받아들이실 건가요? 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있는 시점에 이 남자만 기다리고 있는 이 우리 사연자가 조금 전 많이 안타까워요.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 안쪽에 나를 좀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옛날에 늑대와 함께 춤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여자 네. 주인공 이름이 주먹쥐고 일어섭니다. 맞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 안쪽의 이야기 단단하게 챙겨가면서 어떻게 주먹쥐고 일어설지 지금부터 개인 상담 꼭 시작하셔서 최소 7회에서 8회 이상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실제로 한 결혼 정보 업체에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10명 중 8명이 이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아까 아내분 얘기 중에서 네. 이렇게 제일 와닿는 게 내 30년 청춘의 세월이 그래. 다 날아간 듯한 느낌이다. 네. 지금 이 아내분은 어떤 심정일까요? 심정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이 모든 것이 다 증발해 버린 거거든요. 아마 거대한 그 정원이 있었다면 그 정원 모든 것이 한꺼번에 통째로. 말라버린 상황이거나 아니면 완벽한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일 텐데 지금은 아마 완전히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을 넣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30년 그 세월 동안에 남편으로 채워진 세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지금 한꺼번에 사라진 상황은 이 밑이 텅 비어버린 겁니다. 이 공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배신감을 넘어서 맞아. 나라는 사람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발 하나, 잎 하나 떼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지만 아마 지금 평생 한 번도 예상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이 상황 속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인생이 지금 크레바스 중에 크레바스고요. 블랙홀 중에 블랙홀일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래도 우리 살아야 돼요. 네. 그래도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엄마 옆에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적어도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공로와 어머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이 일관성을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 아이들과 함께 이 나머지 삶을 건강하고 또 기쁨으로 또 알차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혼을 할 때에도 이혼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이혼 후가 별로 좋질 않아요. 마치 자기가 이혼한 게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데 맞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늘 우리가 준비된 자가 나중도 괜찮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괜찮은 게 59세입니다. 여전히 젊고요. 제가 잠깐 보니까 가면 뒤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분 같고 네.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선한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쉽게 우리의 30년이 날아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 우리에게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정말 값진 열매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나라는 사람은 30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나라는 사람은 내 세월을 배신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고 지금까지 성실했던 자는 앞으로도 성실할 것이다. 지금까지 선했던 자는 전 앞으로도 선할 것이다. 전 선한 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선한 어머니를 보면서 삶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좋은 면을 꿈꾸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상처받은 어른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게 될 텐데 넘어지시거나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실 것, 지금부터 내 세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30년 동안 한 번도 시작해보지 못했던 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 반드시 단단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자는 이제 이혼 8년 차가 됐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도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걱정과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민도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남편 원망, 그 다음에 상간녀 원망, 뭐 상간녀 가족 원망, 그랬다가 또 상간녀는 안중에 덮고 다시 남편 원망, 또 저 자체 계속 이런 식으로 변하다가 모든 게 다 불안하니까 막 결정을 못하고 결정 장애, 막 공황 장애, 우울증 이런 게 막 와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애들한테 미안하죠. 딸한테도 미안하고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사위한테도 미안하고 사돈한테도 미안하고 저희 부모님, 동생 모든 가족들한테 다 미안하죠. 돌아가신 시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왜요? 가정이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죠. 그리고 제 자신만 계속 반성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남편한테 여자로 굴지 않았구나. 아, 여자로 보이지 않았구나. 그런 거. 그런 자책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사연자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사연자 잘못 아닙니다.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지금 아이들 다 커서 아이들을 돌볼 이유도 없고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시가 어르신들을 돌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 어머니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뭔가 내가 잘못된 딸인 것 같은 느낌 가질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건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시가 쪽에서도 또 친가 쪽 나의 친정에서도 절대 사연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 스스로 말을 하세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얘기하시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남편 돌보듯 지금부터 자신을 돌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을 제대로 돌봐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지금까지 나의 이 돌봄이 없었던 사람은 모든 것이 또 내 책임이라고 또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이면 조금 지나고 나서도 우울감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은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7회 이상 반드시 상담 꼭 네. 받으셔서 내 세계 다시 구축하는 거. 우리 어떻게 하면 다시 어른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회복, 새로운 출발, 그리고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선택, 그리고 새로운 행동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